사랑만으로 결혼할 수는 없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그 말에 어느 정도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건만 보고 사람 자체를 평가하는 건 절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가치관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사람을 볼 때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그 사람의 마음과 태도를 먼저 봤어요. 그런데 30대 초반 제가 만난 어떤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와 그의 가족은 저를 조건이라는 잣대로만 평가했죠. 결국 그 결혼은 파혼으로 끝났습니다. 상처도 컸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결혼하지 않은 게 정말 천만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는 제 대학 시절부터 시작이에요. 저는 금속 디자인을 전공했어요. 주얼리 디자이너가 되는 게 꿈이었죠. 반짝이는 금속을 다루고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담은 장신구를 만들어주는 일. 생각만 해도 설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학교 2학년 때 제 인생에 큰 변화가 찾아왔어요. 아버지가 공장에서 일하시다가 큰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두 손을 심하게 다치셨고 결국 더 이상 일을 하실 수 없게 되셨죠.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고 집안의 가장이 쓰러지면서 우리 가족은 한순간에 경제적 위기에 빠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어머니는 그때부터 동네 유치원에서 조리사로 일을 시작하셨어요. 괜찮아. 엄마가 일하면 되지. 너는 학교나 잘 다녀. 하지만 저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학비며 생활비며 모든 게 부담이었으니까요. 저는 주말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카페, 편의점, 행사장 도우미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평일엔 학교에서 수업 듣고 과제하고 주말엔 일하고 친구들이 MT 가고 축제 즐길 때 저는 알바 스케줄을 짜고 있었죠. 힘들지 않았냐고요? 물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제 꿈도 가족도 모두 소중했으니까요. 그렇게 4년을 버텨냈습니다. 졸업도 했고 관련 회사에 취직도 했어요.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아버지가 모아놓은 돈을 털어서 작은 금은방을 인수하셨어요. 동네 지인분의 소개로 알게 된 곳이었는데 규모는 작았지만 나름 손님이 꾸준히 오는 가게였죠. 이거라도 해봐야지. 손은 이렇게 됐어도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은 있잖아. 저도 퇴근 후와 주말마다 아버지를 도와드렸어요. 처음엔 단순히 돕는 것뿐이었는데 제가 전공한 지식과 감각을 살려 매장 구성을 조금씩 바꿔보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 취향을 파악하고 진열 방식을 개선하고 유행하는 디자인을 추천해드리고 그러다 보니 매출도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다니던 회사를 관두고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독립했어요. 금은방도 제가 거의 전담해서 운영하게 됐고요. 디자인 공모전에도 나가서 수상도 했습니다. 조금씩, 정말 조금씩이었지만 제 꿈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30대가 됐습니다. 그때쯤이었어요. 주변에서 결혼 이야기가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했죠. 친구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꽤 좋았습니다. 그는 예의 바르고 매너도 좋았어요. 대화도 잘 통했고 뭔가 편안한 느낌이 들었죠. 부모님도 그를 좋아하셨고 저도 이 사람이라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짧은 연애 끝에 우리는 결혼을 결심했어요. 그때의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잘 살 수 있겠다고 믿었어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취직한 곳은 의료 관련 회사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냥 취업이라는 타이틀이 필요했어요. 당시에 집안 사정도 어려웠고 빨리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일을 하면 할수록 느꼈습니다. 이건 내 길이 아니구나. 매일 출근하는 게 고통스러웠어요.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건 디자인이었는데 서류 작업과 납품 관리를 하고 있으니 마음 한구석이 계속 허전했습니다. 그래서 1년쯤 지났을 때 과감하게 이직을 결심했어요. 주얼리 디자인 회사로요. 연봉은 조금 줄었지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그 무렵 아버지가 작은 금은방을 인수하셨던 거죠. 이 작은 금은방에서 저는 확신을 얻었어요. 디자인은 단순히 예쁜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과 직접 소통하는 일이라는 걸요. 손님이 제가 추천한 반지를 끼고 행복해하는 모습, 커플이 함께 와서 커플링을 고르며 웃는 모습. 그런 순간들이 저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 되었습니다. 주얼리는 제게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제 삶을 꾸려가는 방식이었고 가족과 함께 만들어가는 이야기였어요. 그렇게 금은방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고 저도 프리랜서 디자이너로서 꿈을 키워갔습니다. 모든 것이 좋아지고 있던 순간에 만난 사람이 바로 그 사람, 제 예비 남편이었습니다. 제가 주얼리 디자이너라고 하자 그는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어요. 가게 이야기를 했을 때도 고생 많이 했겠다가 아니라 정말 대단하다, 존경스럽다고 말해줬습니다. 그 말이 참 좋았어요. 동정이나 연민이 아니라 진짜 제 노력을 인정해주는 느낌이었거든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데이트도 자주 했고 서로의 가족 이야기도 많이 나눴어요. 부모님께 그를 소개했을 때도 반응이 좋았습니다. 내가 보기엔 괜찮은 사람 같은데 말도 예의 바르게 하고. 어머니도 그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딸, 좋은 사람 만난 것 같구나. 아버지도 흐뭇해 하셨죠. 우리 나이가 30을 넘긴 상태였기 때문에 2년 정도 더 만나보자는 식의 여유는 없었어요. 솔직히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죠. 연애한 지 8개월쯤 됐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결혼할까? 그래, 우리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그때는 정말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결혼을 결정하고 얼마 후 저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제가 직접 디자인한 커플 반지였습니다. 밤늦게까지 작업실에서 스케치하고 금속을 다듬고 정성스럽게 마무리했죠. 이거 나 주려고 만든 거야? 그가 반지를 받아들고는 눈을 반짝였어요. 맞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반지야. 우리 둘만 해. 진짜 이렇게까지 해줘서 고마워. 평생 낄게. 우리는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며 반지를 교환했습니다. 그날 저녁은 정말 행복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야경도 예뻤고 그와 마주 앉아 웃으며 이야기하는 시간이 꿈만 같았죠. 이 사람과 결혼하면 정말 행복할 거야.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순조롭게 흘러가지는 않았어요. 문제는 상견례를 준비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저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단순한 관심인 줄 알았습니다. 아들 결혼시키는데 당연히 예비 며느리가 궁금하겠죠. 그런데 질문의 톤이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그 아이가 하는 일이 정확히 뭐라고? 그가 전화로 어머니께 제 이야기를 전하는 걸 옆에서 들었습니다. 디자이너요. 주얼리 디자인하고 금은방도 운영하고 있어요. 디자이너? 그게 직업이야? 멀쩡한 회사는 안 다녀? 어머님의 목소리에서 이미 불만이 묻어났어요. 엄마, 요즘은 디자이너도 정식 직업이에요. 여자친구가 실력 있어서 수입도 괜찮아요. 그래도 회사 다니는 게 안정적이지. 그리고 부모님은 뭐 하시는데? 저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미 그에게 부모님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아버지가 사고로 손을 다치셨다는 것, 어머니가 유치원 조리사로 일하신다는 것을요. 아버지는 금은방 하시고 어머니는 유치원에서 일하세요. 유치원 선생님? 조리사세요. 전화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한숨소리. 그래, 알았어. 두 사람의 전화 통화 내용을 들은 그날 밤,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예감은 상견례 자리에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상견례는 호텔 한식당에서 진행됐어요. 양가 부모님이 처음 만나는 자리였죠. 저는 정성껏 준비한 선물도 챙겨갔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목걸이였어요. 어머님, 작은 정성입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선물 상자를 받아들고는 뚜껑을 열었습니다. 이게 예물이야? 그 한마디에 식탁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한 거예요.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정성은 알겠는데 예물치고는 좀 그렇네. 우리 아들이 장가 가는데 이 정도밖에 준비 못하는 거야?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옆에 계시던 엄마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디자이너인지 뭔지가 직업이라고 할 수 있나? 회사 다니는 게 낫지 않아? 앞으로 애 낳으면 어떻게 키울 건데? 예비 시어머니의 질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유치원 조리사 딸이 우리 아들한테 어울리긴 하는 건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제 가족을 조건으로만 보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걸요. 상견례 이후 분위기는 계속 냉랭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고 그 사람은 중간에서 저를 설득하려 했어요. 우리 엄마가 좀 그러시긴 한데 이해해줘. 아들 결혼시키는데 걱정되는 거잖아. 오빠가 나를 이해시켜야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님한테 나를 제대로 설명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건 그런데 엄마 성격이 워낙 강하셔서 조금만 참아줘. 그는 항상 그랬어요. 어머니 편을 들면서 저를 달래는 식이었죠. 그 사이에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부모님께 유럽 여행을 선물했어요. 예전부터 오랫동안 계획했던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사고 이후로 고생만 하신 부모님께 제대로 된 휴식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금은방 매출도 안정됐고 디자이너로서의 일도 꾸준히 들어왔어요. 디자인 공모전에서 상금도 받았고요. 제가 번 돈으로 충분히 부모님을 모실 수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다음 달에 유럽 여행 한번 가세요. 항공권이랑 숙소 제가 다 예약해뒀어요.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제가 드리고 싶어서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잖아요. 부모님은 눈물까지 글썽이시며 좋아하셨어요. 특히 아버지는 사고 이후로 한 번도 제대로 된 여행을 못 가셨거든요. 딸 고맙다. 정말 고마워.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뿌듯했습니다. 이런 게 제가 돈을 버는 이유였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날 터졌습니다. 예비 남편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자기야, 부모님 여행 보내드린다며? 어머님이 카톡에 올린 거 보고 알았어. 맞아, 왜? 우리 엄마가 그거 알고 완전 화났어. 지금 당장 만나자고 하시는데. 뭐? 우리 부모님 여행 보내드리는데 왜 어머님이 화를 내셔? 그냥 일단 만나자. 내가 설명할게. 불안한 마음으로 그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어요. 엄마가 네가 내 돈으로 부모님 여행 보낸 줄 아시나 봐. 뭐? 내 돈인데? 내가 번 돈으로 내 부모님 모시는 건데 왜? 그게 엄마 생각엔 우리가 곧 결혼할 사이니까 내 돈이랑 네 돈이 따로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우리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그리고 그건 순전히 내 돈이야. 내가 일해서 번 돈으로 내 부모님 모신 거라고. 그래, 나도 그렇게 말했어. 근데 엄마가 안 믿으셔. 그리고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을 이었어요. 엄마가 그러시는데 네가 돈을 그렇게 많이 번다는 게 믿기지 않으신데 증명할 수 있어? 그 순간 저는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증명? 내가 왜 증명을 해야 돼?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를 안심시켜 드리려면. 안심? 나는 거짓말쟁이야? 내가 사기꾼이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보다는 서러움이 더 컸습니다. 결국 저는 예비 시어머니와 직접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예, 솔직히 말해봐. 너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내 아들 돈으로 너희 부모 여행 보낸 거 아니야? 어머님, 정말 제 돈으로 보내드리는 겁니다. 금은방 매출도 있고 제가 하는 디자이너 수입이. 금은방? 그게 얼마나 번다고? 그리고 프리랜서는 불안정하잖아. 애 낳으면 어떻게 할 건데? 어머님, 저는 제 일을 사랑하고 충분한 수입도 있습니다. 사랑? 결혼은 사랑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현실을 봐야지. 하다 내 아들이 장인 장모 여행비까지 대야 돼?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낸 돈인데 왜 자꾸 어머님 아들 돈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결혼하면 다 같은 거지.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네 집안 형편에 우리 아들이 고생할 게 뻔하잖아. 네? 아버지는 몸도 불편하고 어머니는 유치원 조리사시고
너까지 프리랜서로 불안정하면 결국 우리 아들이 너희 가족들을 다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야?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저를 짐으로 본 거예요. 제 노력과 성과와 제 꿈도 아무것도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조건만 봤던 거죠. 어머님, 저는 이 결혼 못하겠습니다. 뭐?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드님과 파혼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쏟아졌어요. 깜짝 놀란 그 사람이 계속 전화를 걸어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음날 그를 직접 만났어요. 우리 엄마가 좀 심했어. 미안해. 근데 너도 좀 이해해줘. 엄마 입장에서는. 나 이 결혼 못하겠어. 뭐? 갑자기 너까지 왜 그래? 갑자기가 아니야. 나는 조건으로 평가받고 싶지 않아. 그리고 오빠도 결국 어머님 편이잖아. 그게 아니라 우리 엄마를 좀 이해해달라는 거지. 이해? 나는 누가 이해해줘?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들인지 아무도 안 봐주잖아. 그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저는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신혼집 계약금이랑 예물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하자. 내가 책임질 부분은 책임질게. 그러니까 이제 그만 연락해. 야, 진짜 이러는 거야? 결혼 준비 다 했는데. 그래, 진짜야. 그 부분은 사과할게. 그렇게 저는 파혼을 결정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렸어요. 부모님은 처음엔 놀라셨지만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는 오히려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잘했어. 그런 집안이랑 결혼 안 하는 게 나아. 미안해요, 엄마. 저 때문에. 무슨 소리야. 네 잘못이 아니야. 우리 딸 정말 잘했어. 파혼이 결정되고 나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저는 다시 제 일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조건으로 저를 평가하는 사람들과 사느니 제가 사랑하는 일을 하며 혼자 사는 게 훨씬 나았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제 꿈을 향해 다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파혼을 결정하고 며칠 동안은 많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슬퍼할 수만은 없었어요. 저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었으니까요. 사실 결혼 준비와 함께 저는 조용히 다른 준비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제 이름을 건 주얼리샵을 여는 것이었죠. 이미 몇 달 전부터 상가 계약도 해두고 인테리어 업체도 알아보고 있었어요. 원래는 결혼하고 나서 천천히 준비하려고 했는데 이제 결혼은 없으니 오히려 더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딸 괜찮겠어? 괜히 홧김에 무리하는 거 아니야? 아버지는 걱정하셨지만 저는 오히려 이 일에 몰두하는 게 좋았어요. 슬픔을 잊을 수 있었거든요. 마침내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매일 현장에 나가서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조명 위치, 진열대 높이, 벽지 색상, 모든 게 제 손을 거쳐야 직성이 풀리더라고요. 사장님, 이 정도면 충분히 예쁜데요. 아니에요. 조명 각도를 조금만 더 조정해주세요. 제품이 더 반짝여 보여야 해요. 저는 완벽을 추구했습니다. 이건 제 꿈이 담긴 공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진열할 제품들을 준비했어요. 전부 제가 직접 디자인한 작품들이었습니다. 반지, 목걸이, 귀걸이, 팔찌 하나하나에 제 이야기가 담겨 있었죠. 특히 신경 쓴 건 일상에서 착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었어요. 너무 화려하거나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특별한 느낌을 주는 주얼리, 그게 제 철학이었습니다. 한 달간의 준비 끝에 드디어 오픈날이 다가왔습니다. 오픈식에는 가족 친구들, 그동안 금은방을 이용해 주셨던 단골 손님들까지 오셨어요. 작은 공간이었지만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우와, 언니 여기 진짜 예쁘다. 사장님 축하드려요. 대박 나실 거예요. 축하 인사를 받으며 샴페인을 따르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제 이름을 건 가게, 제 손으로 만든 제품들, 저를 응원해주는 사람들.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딸 정말 자랑스럽다. 아버지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어요. 어머니도 옆에서 눈물을 훔치고 계셨죠. 엄마, 아빠,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제가 더 잘할게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우리 딸. 가족들과 포옹을 나누는데 갑자기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예비 남편과 예비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왜 여기 온 거예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저기 축하하러 왔어. 그리고 할 말이 있어서. 예비 남편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제 매장을 둘러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머, 이게 다 네가 만든 거야? 네, 그런데요? 생각보다 괜찮네? 이 정도 규모면 돈이 꽤 많이 들었겠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왔는지. 어머님 그리고 준호 씨, 오늘은 제 가게 오픈하는 날이니까 조용히 나가주세요. 잠깐만, 우리 이야기 좀 하자. 그동안 엄마가 좀 심했어. 우리가 사과하러 왔어. 사과요? 이제 와서? 저는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너가 이 정도 매장 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몰랐네. 우리가 오해한 것 같아. 예비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사과라고 하기엔 너무 뻔뻔한 태도였죠.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보자. 결혼 아직 안 늦었잖아. 예비 남편이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손을 뿌리쳤어요. 저희 이미 파혼했잖아요. 뭐? 이미 파혼했다고요. 그리고 지금 어머님 말씀 들으니까 확신이 드네요. 진짜 잘 헤어진 것 같아요.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사람 많은데. 사람 많으니까 더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조건으로 평가받고 싶지 않아요. 제가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그건 제 가치와 상관없어요. 지금 나한테 망신을 주는 거야? 예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님이 먼저 저희 가족한테 망신을 주셨잖아요. 우리 아버지 손이 불편하다고, 저희 엄마는 조리사라고, 저 역시 멀쩡한 직장도 안 다닌다고 무시하셨잖아요. 그건 이제 제가 차린 매장을 보니까 괜찮아 보이세요? 그래서 결혼을 다시 생각해 보자고요? 죄송하지만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저희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당황한 표정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야, 너 지금 우리한테 창피를 주는 거야? 아니요. 제 입장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아버지가 다가오셨습니다. 그만 가보시죠. 오늘은 우리 딸 중요한 개업식이니까. 아니, 지금 이게 부탁드립니다. 아버지의 단호하고도 정중한 목소리에 그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는지 결국 돌아섰습니다. 나가면서도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뒤끝을 부리며 중얼거렸어요. 에휴, 완전히 돌았네. 돌았어. 저런 애랑 결혼 안 하길 잘했어. 문이 닫히고 나서야 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괜찮아? 친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오히려 시원해. 정말이었습니다. 마지막 미련까지 완전히 정리된 기분이었죠. 개업식은 다시 밝은 분위기로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제품들을 구경하고 몇몇은 구매도 했어요. 덕분에 첫날부터 매출이 꽤 나왔습니다. 며칠 후에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남자친구의 누나였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요. 우리 엄마가 너무 심했죠.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사실은요, 저도 엄마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예전부터 아들만 귀하게 키우시다 보니 딸인 저는 항상 뒷전이었거든요. 그래서 동생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혹시 며느리는 엄마한테 잘 보일까 기대했는데 역시나더라고요. 정말 미안해요. 아니에요. 이해해요.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제 동생이랑 결혼 안 한 게 잘한 거예요. 진심으로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꼭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세요. 매장도 대박 나시고요. 감사합니다. 언니도 행복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모든 게 정리된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완전히 자유로워졌어요. 그 누구의 조건도 평가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제 꿈을 향해 걸어갈 수 있었죠. 제 이름을 건 이 작은 샵에서 저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오픈 후 첫 달 매출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입소문을 내주셨고 SNS를 통해 알게 된 새로운 손님들도 계속 찾아왔어요. 사장님, 인스타그램 보고 왔어요. 역시 실물이 훨씬 예쁘네요. 여기 디자인 진짜 독특해요. 다른 데서는 못 본 스타일이에요. 손님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제가 만든 주얼리를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기꺼이 구매해준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온라인 마케팅에도 집중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제품 사진을 올리고 제작 과정을 담은 영상도 올렸죠. 손님들이 착용한 후기 사진도 공유했고요. 고객님께서 보내주신 착용 사진입니다. 정말 잘 어울리시죠? 이런 콘텐츠들이 반응이 좋았어요. 팔로워 수도 빠르게 늘었고 온라인 주문 문의도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더 크게 도전해도 되겠다고요. 1년 후에 저는 2호점을 오픈했습니다. 이번엔 더 번화한 상권에 조금 더 큰 규모로 준비했어요. 1호점은 아늑하고 개인적인 느낌이었다면 2호점은 좀 더 세련되고 모던한 콘셉트였습니다. 2호점을 오픈하는 날에도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1호점 단골 손님들은 물론이고 SNS를 통해 알게 된 분들까지. 사장님, 1년 만에 2호점이요? 대단하세요. 진짜 성공하셨네요. 축하드려요. 저는 손님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조촐한 축하 자리를 가졌어요. 딸 정말 자랑스럽다. 1년 만에 두 번째 가게까지 내다니. 다 엄마 아빠 덕분이에요.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무슨 소리야. 다 네 노력이지.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여동생이 아빠의 금은방을 물려받기로 한 거예요. 언니, 나도 주얼리 디자인 공부하고 싶어. 언니처럼. 정말? 그럼 같이 일할 수 있겠네. 동생은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했었거든요. 저랑 똑같이 금은방을 이어받으면서 동시에 디자이너로서도 성장하고 싶다고 했죠. 그래, 좋지. 우리 자매가 함께 사업하는 거네. 아버지도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이제 금은방은 동생에게, 주얼리 샵은 제가 운영하면서 우리 가족은 함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어느 주말 저는 부모님과 함께 바다로 여행을 떠났어요. 유럽 여행 이후로 또 한 번 부모님께 선물한 시간이었죠. 딸, 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좋은 데도 오고 여행도 다니네. 당연하죠. 앞으로 좋은 곳 더 많이 다닐 거예요. 바다를 바라보며 저는 지난 시간들을 돌아봤습니다.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하며 공부했던 시간,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고 가족이 힘들었던 순간들, 금은방을 운영하며 조금씩 꿈에 다가갔던 날들, 그리고 결혼 준비를 하다가 파혼했던 아픈 기억까지.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특히 파혼할 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남자와 결혼하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결혼했다면 저는 지금처럼 자유롭게 제 꿈을 펼칠 수 없었을 거예요. 조건으로 평가받고 시댁 눈치 보며 살았겠죠. 딸, 무슨 생각해? 아무 생각 안 해요. 그냥 행복하다는 생각. 그래, 네가 행복하면 됐어. 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돌이켜보면 조건과 체면에 매몰된 결혼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지키며 당당히 살아가는 것을요. 저는 저를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제 성공으로 응답했습니다. 말로 변명하거나 설득하는 대신 제 삶으로 증명했죠. 프리랜서는 불안정해. 금은방이 얼마나 번다고 조건이 안 맞아. 라고 했던 그 사람들. 지금 제 모습을 보면 뭐라고 할까요? 아마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저 제 길을 가는 것만으로 충분하니까요. 무엇보다 감사한 건 제 곁을 지켜준 가족들이에요. 아버지는 사고로 손을 다치셨지만 금은방을 통해 우리 식구의 새로운 길을 찾으셨어요. 어머니는 묵묵히 일하시며 그 힘든 시간 동안 가족을 지탱해 주셨고요. 동생은 저와 꿈을 함께 꾸며 든든한 동료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 자존감의 뿌리였고 제가 힘들 때마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어요. 지금도 매일매일이 도전입니다. 새로운 디자인을 구상하고 고객들을 만나고 매장을 운영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게 제 선택이고 제 삶이니까요. 누군가의 조건에 맞추느라 억지로 사는 게 아니라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조건도 평가도 편견도 이제는 아무것도 저를 흔들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도 제 작업실에서 새로운 디자인을 스케치하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 제가 직접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삶이 그게 바로 진짜 행복이라는 걸 이제는 확실히 알아요.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결혼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에요. 진짜 행복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당당히 살아가는 데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제 이름으로, 제 꿈으로, 제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사랑만으로 결혼할 수는 없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그 말에 어느 정도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건만 보고 사람 자체를 평가하는 건 절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가치관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사람을 볼 때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그 사람의 마음과 태도를 먼저 봤어요. 그런데 30대 초반 제가 만난 어떤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와 그의 가족은 저를 조건이라는 잣대로만 평가했죠. 결국 그 결혼은 파혼으로 끝났습니다. 상처도 컸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결혼하지 않은 게 정말 천만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는 제 대학 시절부터 시작이에요. 저는 금속 디자인을 전공했어요. 주얼리 디자이너가 되는 게 꿈이었죠. 반짝이는 금속을 다루고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담은 장신구를 만들어주는 일. 생각만 해도 설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학교 2학년 때 제 인생에 큰 변화가 찾아왔어요. 아버지가 공장에서 일하시다가 큰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두 손을 심하게 다치셨고 결국 더 이상 일을 하실 수 없게 되셨죠.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고 집안의 가장이 쓰러지면서 우리 가족은 한순간에 경제적 위기에 빠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어머니는 그때부터 동네 유치원에서 조리사로 일을 시작하셨어요. 괜찮아. 엄마가 일하면 되지. 너는 학교나 잘 다녀. 하지만 저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학비며 생활비며 모든 게 부담이었으니까요. 저는 주말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카페, 편의점, 행사장 도우미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평일엔 학교에서 수업 듣고 과제하고 주말엔 일하고 친구들이 MT 가고 축제 즐길 때 저는 알바 스케줄을 짜고 있었죠. 힘들지 않았냐고요? 물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제 꿈도 가족도 모두 소중했으니까요. 그렇게 4년을 버텨냈습니다. 졸업도 했고 관련 회사에 취직도 했어요.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아버지가 모아놓은 돈을 털어서 작은 금은방을 인수하셨어요. 동네 지인분의 소개로 알게 된 곳이었는데 규모는 작았지만 나름 손님이 꾸준히 오는 가게였죠. 이거라도 해봐야지. 손은 이렇게 됐어도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은 있잖아. 저도 퇴근 후와 주말마다 아버지를 도와드렸어요. 처음엔 단순히 돕는 것뿐이었는데 제가 전공한 지식과 감각을 살려 매장 구성을 조금씩 바꿔보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 취향을 파악하고 진열 방식을 개선하고 유행하는 디자인을 추천해드리고 그러다 보니 매출도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다니던 회사를 관두고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독립했어요. 금은방도 제가 거의 전담해서 운영하게 됐고요. 디자인 공모전에도 나가서 수상도 했습니다. 조금씩, 정말 조금씩이었지만 제 꿈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30대가 됐습니다. 그때쯤이었어요. 주변에서 결혼 이야기가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했죠. 친구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꽤 좋았습니다. 그는 예의 바르고 매너도 좋았어요. 대화도 잘 통했고 뭔가 편안한 느낌이 들었죠. 부모님도 그를 좋아하셨고 저도 이 사람이라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짧은 연애 끝에
우리는 결혼을 결심했어요. 그때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잘 살 수 있겠다고 믿었어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취직한 곳은 의료 관련 회사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냥 취업이라는 타이틀이 필요했어요. 당시에 집안 사정도 어려웠고 빨리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일을 하면 할수록 느꼈습니다. 이건 내 길이 아니구나. 매일 출근하는 게 고통스러웠어요.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건 디자인이었는데 서류 작업과 납품 관리를 하고 있으니 마음 한구석이 계속 허전했습니다. 그래서 1년쯤 지났을 때 과감하게 이직을 결심했어요. 주얼리 디자인 회사로요. 연봉은 조금 줄었지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그 무렵 아버지가 작은 금은방을 인수하셨던 거죠. 이 작은 금은방에서 저는 확신을 얻었어요. 디자인은 단순히 예쁜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과 직접 소통하는 일이라는 걸요. 손님이 제가 추천한 반지를 끼고 행복해하는 모습, 커플이 함께 와서 커플링을 고르며 웃는 모습. 그런 순간들이 저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 되었습니다. 주얼리는 제게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제 삶을 꾸려가는 방식이었고 가족과 함께 만들어가는 이야기였어요. 그렇게 금은방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고 저도 프리랜서 디자이너로서 꿈을 키워갔습니다. 모든 것이 좋아지고 있던 순간에 만난 사람이 바로 그 사람, 제 예비 남편이었습니다. 제가 주얼리 디자이너라고 하자 그는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어요. 가게 이야기를 했을 때도 고생 많이 했겠다가 아니라 정말 대단하다, 존경스럽다고 말해줬습니다. 그 말이 참 좋았어요. 동정이나 연민이 아니라 진짜 제 노력을 인정해주는 느낌이었거든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데이트도 자주 했고 서로의 가족 이야기도 많이 나눴어요. 부모님께 그를 소개했을 때도 반응이 좋았습니다. 내가 보기엔 괜찮은 사람 같은데 말도 예의 바르게 하고. 어머니도 그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딸, 좋은 사람 만난 것 같구나. 아버지도 흐뭇해 하셨죠. 우리 나이가 30을 넘긴 상태였기 때문에 2년 정도 더 만나보자는 식의 여유는 없었어요. 솔직히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죠. 연애한 지 8개월쯤 됐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결혼할까? 그래, 우리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그때는 정말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결혼을 결정하고 얼마 후 저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제가 직접 디자인한 커플 반지였습니다. 밤늦게까지 작업실에서 스케치하고 금속을 다듬고 정성스럽게 마무리했죠. 이거 나 주려고 만든 거야? 그가 반지를 받아들고는 눈을 반짝였어요. 맞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반지야. 우리 둘만 해. 진짜 이렇게까지 해줘서 고마워. 평생 낄게. 우리는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며 반지를 교환했습니다. 그날 저녁은 정말 행복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야경도 예뻤고 그와 마주 앉아 웃으며 이야기하는 시간이 꿈만 같았죠. 이 사람과 결혼하면 정말 행복할 거야.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순조롭게 흘러가지는 않았어요. 문제는 상견례를 준비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저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단순한 관심인 줄 알았습니다. 아들 결혼시키는데 당연히 예비 며느리가 궁금하겠죠. 그런데 질문의 톤이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그 아이가 하는 일이 정확히 뭐라고? 그가 전화로 어머니께 제 이야기를 전하는 걸 옆에서 들었습니다. 디자이너요. 주얼리 디자인하고 금은방도 운영하고 있어요. 디자이너? 그게 직업이야? 멀쩡한 회사는 안 다녀? 어머님의 목소리에서 이미 불만이 묻어났어요. 엄마, 요즘은 디자이너도 정식 직업이에요. 여자친구가 실력 있어서 수입도 괜찮아요. 그래도 회사 다니는 게 안정적이지. 그리고 부모님은 뭐 하시는데? 저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미 그에게 부모님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아버지가 사고로 손을 다치셨다는 것, 어머니가 유치원 조리사로 일하신다는 것을요. 아버지는 금은방 하시고 어머니는 유치원에서 일하세요. 유치원 선생님? 조리사세요. 전화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한숨소리. 그래, 알았어. 두 사람의 전화 통화 내용을 들은 그날 밤,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예감은 상견례 자리에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상견례는 호텔 한식당에서 진행됐어요. 양가 부모님이 처음 만나는 자리였죠. 저는 정성껏 준비한 선물도 챙겨갔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목걸이였어요. 어머님, 작은 정성입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선물 상자를 받아들고는 뚜껑을 열었습니다. 이게 예물이야? 그 한마디에 식탁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한 거예요.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정성은 알겠는데 예물치고는 좀 그렇네. 우리 아들이 장가 가는데 이 정도밖에 준비 못하는 거야?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옆에 계시던 엄마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디자이너인지 뭔지가 직업이라고 할 수 있나? 회사 다니는 게 낫지 않아? 앞으로 애 낳으면 어떻게 키울 건데? 예비 시어머니의 질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유치원 조리사 딸이 우리 아들한테 어울리긴 하는 건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제 가족을 조건으로만 보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걸요. 상견례 이후 분위기는 계속 냉랭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고 그 사람은 중간에서 저를 설득하려 했어요. 우리 엄마가 좀 그러시긴 한데 이해해줘. 아들 결혼시키는데 걱정되는 거잖아. 오빠가 나를 이해시켜야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님한테 나를 제대로 설명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건 그런데 엄마 성격이 워낙 강하셔서 조금만 참아줘. 그는 항상 그랬어요. 어머니 편을 들면서 저를 달래는 시기였죠. 그 사이에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부모님께 유럽 여행을 선물했어요. 예전부터 오랫동안 계획했던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사고 이후로 고생만 하신 부모님께 제대로 된 휴식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금은방 매출도 안정됐고 디자이너로서의 일도 꾸준히 들어왔어요. 디자인 공모전에서 상금도 받았고요. 제가 번 돈으로 충분히 부모님을 모실 수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다음 달에 유럽 여행 한번 가세요. 항공권이랑 숙소 제가 다 예약해뒀어요.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제가 드리고 싶어서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잖아요. 부모님은 눈물까지 글썽이시며 좋아하셨어요. 특히 아버지는 사고 이후로 한 번도 제대로 된 여행을 못 가셨거든요. 딸 고맙다. 정말 고마워.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뿌듯했습니다. 이런 게 제가 돈을 버는 이유였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날 터졌습니다. 예비 남편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자기야, 부모님 여행 보내드린다며? 어머님이 카톡에 올린 거 보고 알았어. 맞아, 왜? 우리 엄마가 그거 알고 완전 화났어. 지금 당장 만나자고 하시는데. 뭐? 우리 부모님 여행 보내드리는데 왜 어머님이 화를 내셔? 그냥 일단 만나자. 내가 설명할게. 불안한 마음으로 그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어요. 엄마가 네가 내 돈으로 부모님 여행 보낸 줄 아시나 봐. 뭐? 내 돈인데? 내가 번 돈으로 내 부모님 모시는 건데 왜? 그게 엄마 생각엔 우리가 곧 결혼할 사이니까 내 돈이랑 네 돈이 따로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우리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그리고 그건 순전히 내 돈이야. 내가 일해서 번 돈으로 내 부모님 모신 거라고. 그래, 나도 그렇게 말했어. 근데 엄마가 안 믿으셔. 그리고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을 이었어요. 엄마가 그러시는데 네가 돈을 그렇게 많이 번다는 게 믿기지 않으신데 증명할 수 있어? 그 순간 저는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증명? 내가 왜 증명을 해야 돼?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를 안심시켜 드리려면. 안심? 나는 거짓말쟁이야? 내가 사기꾼이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보다는 서러움이 더 컸습니다. 결국 저는 예비 시어머니와 직접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예, 솔직히 말해봐.
너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내 아들 돈으로 너희 부모 여행 보낸 거 아니야? 어머님, 정말 제 돈으로 보내드리는 겁니다. 금은방 매출도 있고 제가 하는 디자이너 수입이. 금은방? 그게 얼마나 번다고? 그리고 프리랜서는 불안정하잖아. 애 낳으면 어떻게 할 건데? 어머님, 저는 제 일을 사랑하고 충분한 수입도 있습니다. 사랑? 결혼은 사랑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현실을 봐야지. 하다 내 아들이 장인 장모 여행비까지 대야 돼?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낸 돈인데 왜 자꾸 어머님 아들 돈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결혼하면 다 같은 거지.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네 집안 형편에 우리 아들이 고생할 게 뻔하잖아. 네? 아버지는 몸도 불편하고 어머니는 유치원 조리사시고 너까지 프리랜서로 불안정하면 결국 우리 아들이 너희 가족들을 다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야?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저를 짐으로 본 거예요. 제 노력과 성과와 제 꿈도 아무것도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조건만 봤던 거죠. 어머님, 저는 이 결혼 못하겠습니다. 뭐?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드님과 파혼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쏟아졌어요. 깜짝 놀란 그 사람이 계속 전화를 걸어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음날 그를 직접 만났어요. 우리 엄마가 좀 심했어. 미안해. 근데 너도 좀 이해해줘. 엄마 입장에서는. 나 이 결혼 못하겠어. 뭐? 갑자기 너까지 왜 그래? 갑자기가 아니야. 나는 조건으로 평가받고 싶지 않아. 그리고 오빠도 결국 어머님 편이잖아. 그게 아니라 우리 엄마를 좀 이해해달라는 거지. 이해? 나는 누가 이해해줘?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들인지 아무도 안 봐주잖아. 그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저는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신혼집 계약금이랑 예물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하자. 내가 책임질 부분은 책임질게. 그러니까 이제 그만 연락해. 야, 진짜 이러는 거야? 결혼 준비 다 했는데. 그래, 진짜야. 그 부분은 사과할게. 그렇게 저는 파혼을 결정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렸어요. 부모님은 처음엔 놀라셨지만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는 오히려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잘했어. 그런 집안이랑 결혼 안 하는 게 나아. 미안해요, 엄마. 저 때문에. 무슨 소리야. 네 잘못이 아니야. 우리 딸 정말 잘했어. 파혼이 결정되고 나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저는 다시 제 일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조건으로 저를 평가하는 사람들과 사느니 제가 사랑하는 일을 하며 혼자 사는 게 훨씬 나았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제 꿈을 향해 다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파혼을 결정하고 며칠 동안은 많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슬퍼할 수만은 없었어요. 저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었으니까요. 사실 결혼 준비와 함께 저는 조용히 다른 준비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제 이름을 건 주얼리샵을 여는 것이었죠. 이미 몇 달 전부터 상가 계약도 해두고 인테리어 업체도 알아보고 있었어요. 원래는 결혼하고 나서 천천히 준비하려고 했는데 이제 결혼은 없으니 오히려 더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딸 괜찮겠어? 괜히 홧김에 무리하는 거 아니야? 아버지는 걱정하셨지만 저는 오히려 이 일에 몰두하는 게 좋았어요. 슬픔을 잊을 수 있었거든요. 마침내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매일 현장에 나가서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조명 위치, 진열대 높이, 벽지 색상, 모든 게 제 손을 거쳐야 직성이 풀리더라고요. 사장님, 이 정도면 충분히 예쁜데요. 아니에요. 조명 각도를 조금만 더 조정해주세요. 제품이 더 반짝여 보여야 해요. 저는 완벽을 추구했습니다. 이건 제 꿈이 담긴 공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진열할 제품들을 준비했어요. 전부 제가 직접 디자인한 작품들이었습니다. 반지, 목걸이, 귀걸이, 팔찌 하나하나에 제 이야기가 담겨 있었죠. 특히 신경 쓴 건 일상에서 착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었어요. 너무 화려하거나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특별한 느낌을 주는 주얼리, 그게 제 철학이었습니다.
한 달간의 준비 끝에 드디어 오픈날이 다가왔습니다. 오픈식에는 가족 친구들, 그동안 금은방을 이용해 주셨던 단골 손님들까지 오셨어요. 작은 공간이었지만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우와, 언니 여기 진짜 예쁘다. 사장님 축하드려요. 대박 나실 거예요. 축하 인사를 받으며 샴페인을 따르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제 이름을 건 가게, 제 손으로 만든 제품들, 저를 응원해주는 사람들.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딸, 정말 자랑스럽다. 아버지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어요. 어머니도 옆에서 눈물을 훔치고 계셨죠. 엄마, 아빠,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제가 더 잘할게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우리 딸. 가족들과 포옹을 나누는데 갑자기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예비 남편과 예비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왜 여기 온 거예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저기 축하하러 왔어. 그리고 할 말이 있어서. 예비 남편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제 매장을 둘러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머, 이게 다 네가 만든 거야? 네, 그런데요? 생각보다 괜찮네? 이 정도 규모면 돈이 꽤 많이 들었겠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왔는지. 어머님 그리고 준호 씨, 오늘은 제 가게 오픈하는 날이니까 조용히 나가주세요. 잠깐만, 우리 이야기 좀 하자. 그동안 엄마가 좀 심했어. 우리가 사과하러 왔어. 사과요? 이제 와서? 저는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너가 이 정도 매장 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몰랐네. 우리가 오해한 것 같아. 예비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사과라고 하기엔 너무 뻔뻔한 태도였죠.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보자. 결혼 아직 안 늦었잖아. 예비 남편이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손을 뿌리쳤어요. 저희 이미 파혼했잖아요. 뭐? 이미 파혼했다고요. 그리고 지금 어머님 말씀 들으니까 확신이 드네요. 진짜 잘 헤어진 것 같아요.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사람 많은데. 사람 많으니까 더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조건으로 평가받고 싶지 않아요. 제가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그건 제 가치와 상관없어요. 지금 나한테 망신을 주는 거야? 예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님이 먼저 저희 가족한테 망신을 주셨잖아요. 우리 아버지 손이 불편하다고, 저희 엄마는 조리사라고, 저 역시 멀쩡한 직장도 안 다닌다고 무시하셨잖아요. 그건 이제 제가 차린 매장을 보니까 괜찮아 보이세요? 그래서 결혼을 다시 생각해 보자고요? 죄송하지만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저희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당황한 표정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야, 너 지금 우리한테 창피를 주는 거야? 아니요. 제 입장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아버지가 다가오셨습니다. 그만 가보시죠. 오늘은 우리 딸 중요한 개업식이니까. 아니, 지금 이게 부탁드립니다. 아버지의 단호하고도 정중한 목소리에 그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는지 결국 돌아섰습니다. 나가면서도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뒤끝을 부리며 중얼거렸어요. 에휴, 완전히 돌았네. 돌았어. 더런 애랑 결혼 안 하길 잘했어. 문이 닫히고 나서야 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괜찮아? 친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오히려 시원해. 정말이었습니다. 마지막 미련까지 완전히 정리된 기분이었죠. 개업식은 다시 밝은 분위기로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제품들을 구경하고 몇몇은 구매도 했어요. 덕분에 첫날부터 매출이 꽤 나왔습니다. 며칠 후에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남자친구의 누나였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요. 우리 엄마가 너무 심했죠.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사실은요, 저도 엄마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예전부터 아들만 귀하게 키우시다 보니 딸인 저는 항상 뒷전이었거든요. 그래서 동생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혹시 며느리는 엄마한테 잘 보일까 기대했는데 역시나더라고요. 정말 미안해요. 아니에요, 이해해요.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제 동생이랑 결혼 안 한 게 잘한 거예요. 진심으로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꼭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세요. 매장도 대박 나시고요. 감사합니다. 언니도 행복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모든 게 정리된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완전히 자유로워졌어요. 그 누구의 조건도 평가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제 꿈을 향해 걸어갈 수 있었죠. 제 이름을 건 이 작은 샵에서 저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오픈 후 첫 달 매출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입소문을 내주셨고 SNS를 통해 알게 된 새로운 손님들도 계속 찾아왔어요. 사장님, 인스타그램 보고 왔어요. 역시 실물이 훨씬 예쁘네요. 여기 디자인 진짜 독특해요. 다른 데서는 못 본 스타일이에요. 손님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제가 만든 주얼리를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기꺼이 구매해준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온라인 마케팅에도 집중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제품 사진을 올리고 제작 과정을 담은 영상도 올렸죠. 손님들이 착용한 후기 사진도 공유했고요. 고객님께서 보내주신 착용 사진입니다. 정말 잘 어울리시죠? 이런 콘텐츠들이 반응이 좋았어요. 팔로워 수도 빠르게 늘었고 온라인 주문 문의도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더 크게 도전해도 되겠다고요. 1년 후에 저는 2호점을 오픈했습니다. 이번엔 더 번화한 상권에 조금 더 큰 규모로 준비했어요. 1호점은 아늑하고 개인적인 느낌이었다면 2호점은 좀 더 세련되고 모던한 콘셉트였습니다. 2호점을 오픈하는 날에도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1호점 단골 손님들은 물론이고 SNS를 통해 알게 된 분들까지. 사장님, 1년 만에 2호점이요? 대단하세요. 진짜 성공하셨네요. 축하드려요. 저는 손님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조촐한 축하 자리를 가졌어요. 딸 정말 자랑스럽다. 1년 만에 두 번째 가게까지 내다니. 다 엄마 아빠 덕분이에요.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무슨 소리야. 다 네 노력이지.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여동생이 아빠의 금은방을 물려받기로 한 거예요. 언니, 나도 주얼리 디자인 공부하고 싶어. 언니처럼. 정말? 그럼 같이 일할 수 있겠네. 동생은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했었거든요. 저랑 똑같이 금은방을 이어받으면서 동시에 디자이너로서도 성장하고 싶다고 했죠. 그래, 좋지. 우리 자매가 함께 사업하는 거네. 아버지도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이제 금은방은 동생에게, 주얼리 샵은 제가 운영하면서 우리 가족은 함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어느 주말 저는 부모님과 함께 바다로 여행을 떠났어요. 유럽 여행 이후로 또 한 번 부모님께 선물한 시간이었죠. 딸, 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좋은 데도 오고 여행도 다니네. 당연하죠. 앞으로 좋은 곳 더 많이 다닐 거예요. 바다를 바라보며 저는 지난 시간들을 돌아봤습니다.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하며 공부했던 시간,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고 가족이 힘들었던 순간들, 금은방을 운영하며 조금씩 꿈에 다가갔던 날들, 그리고 결혼 준비를 하다가 파혼했던 아픈 기억까지.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특히 파혼할 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남자와 결혼하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결혼했다면 저는 지금처럼 자유롭게 제 꿈을 펼칠 수 없었을 거예요. 조건으로 평가받고 시댁 눈치 보며 살았겠죠. 딸, 무슨 생각해? 아무 생각 안 해요. 그냥 행복하다는 생각. 그래, 네가 행복하면 됐어. 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돌이켜보면 조건과 체면에 매몰된 결혼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지키며 당당히 살아가는 것을요. 저는 저를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제 성공으로 응답했습니다. 말로 변명하거나 설득하는 대신 제 삶으로 증명했죠.
프리랜서는 불안정해. 금은방이 얼마나 번다고 조건이 안 맞아. 라고 했던 그 사람들. 지금 제 모습을 보면 뭐라고 할까요? 아마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저 제 길을 가는 것만으로 충분하니까요. 무엇보다 감사한 건 제 곁을 지켜준 가족들이에요. 아버지는 사고로 손을 다치셨지만 금은방을 통해 우리 식구의 새로운 길을 찾으셨어요. 어머니는 묵묵히 일하시며 그 힘든 시간 동안 가족을 지탱해 주셨고요. 동생은 저와 꿈을 함께 꾸며 든든한 동료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 자존감의 뿌리였고 제가 힘들 때마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어요. 지금도 매일매일이 도전입니다. 새로운 디자인을 구상하고 고객들을 만나고 매장을 운영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게 제 선택이고 제 삶이니까요. 누군가의 조건에 맞추느라 억지로 사는 게 아니라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조건도 평가도 편견도 이제는 아무것도 저를 흔들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도 제 작업실에서 새로운 디자인을 스케치하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 제가 직접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삶이 그게 바로 진짜 행복이라는 걸 이제는 확실히 알아요.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결혼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에요. 진짜 행복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당당히 살아가는 데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제 이름으로, 제 꿈으로, 제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요.